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 아시죠? 예전에 3차까지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못 받으신 분들이 간혹 단독 필지에 대해서 전매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기회가 있었죠. 지금 이제 4차 분양. 4차 분양이 곧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을 좀 빨리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켰어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브레인시티가 3차까지 분양을 해서 웬만치는 다 이제 완판이 됐고 일부 남아있는 거, 그리고 단독 필지 같은 경우는 이주민들 드리고 남은 부분, 그 부분이 이제 4차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독 필지, 지원시설 용지, 상업 용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켰어요. 브레인시티가 어딘지 그거 먼저 제일 먼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인시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고덕국제 신도시인 거고요. 이 부분이 브레인시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송탄 산업단지고 또 하늘색부터 시작해서 요렇게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일부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고 이제 4차가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 결과가 났다고 아주대학교가 병원으로 이제 선정 우선 협상자로 이제 됐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3차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차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토지 이용 계획 분양을 보면은 지금 요 밑에는 이제 산업단지고 지금 요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 단독필지랑 여기 보시면 요런 지원시설 그 다음에 상업용지 여기까지는 가능하신 거고 요번에 나온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번에 나온 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공급 분양 공급 일정표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11월 10날 이제 분양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일부터는 온비드에서 입찰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보여지겠죠. 경쟁 입찰이에요. 온비드 공매 사이트 온비드에 들어가셔서 내가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3차까지는 내가 입찰하는 금액의 5%를 집어넣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온비드 쪽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진행이 끝나면 낙찰자 선정은 24일, 25, 26일 날은 이제 계약하는 거고 휴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9, 30날 이제 계약이 들어가는 거고요. 나온 자리가 중요하겠죠. 금액하고 그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여드릴 거는 상업용지. 상업용지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부분이 요번에 이제 입찰이 가능한 필지. 여기가 주 라인이라고 보면 라인에 상업용지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요 부분을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상업 1에 요 필지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 이 필지들에 대해서 내가 쓸 금액 경쟁 입찰이니까 쓸 금액의 5%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공급 일정이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면적하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10필지가 나오는데 면적이 상업용지다 보니까 좀 커요. 이거는 414평, 뭐 857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정가의 그 평당 가격은 1700에서 1800이에요. 상업용지가 1500짜리도 있고요. 상업용지가 이 정도라고 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시기가 좀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감해서 들어오셔야 되는 거고 위치 선정 잘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이 어느 위치를 이제 해야 되는지는 뭐 각각 개개인 따라서 달라지지만 일단 내정가 평균 분양가가 조금 평당가가 낮다는 거. 지금 고덕구치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요. 그거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혹시라도 이 상업용지가 제가 봤을 때는 2,500, 2,700 이상은 훨씬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낙찰을 좀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입찰했던 거, 3차 그 전까지 입찰했던 거는 한 2개 필지 정도는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10%에서 한 분은 110%, 한 분은 150% 정도를 받으셨는데 150% 받으신 분이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아무튼 위치 선정 잘 하셔서 분위기는 괜찮으세요. 그리고 위치도 괜찮고 하니까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지원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이제 근상이 들어갈 수 있는 토지. 전체적으로 건물에 이제 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토지. 그 토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위치는 지금 요 지원 1,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원 2, 지원 3, 여기 있는 이 부분들 중에 이제 남아있는 필지가, 계약이 안 된 필지가 나온 거고요.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지원 1에 요 2번 필지가 남아있고요. 지원 2에 1번, 그 다음에 지원 3에 1조, 그 다음에 지원 2에 여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평당 분양가나 아니면은 면적 요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원 이렇게 보시면 지원 1에 2, 아까 한 필지 남은 거, 거기는 이제 면적 같은 경우가 여기 면적은 220평 정도 되고요. 지금 내정가로 봤을 때는 910만원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근생부지인 상황인 건데, 고덕신도시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제가 고덕에 있고 지금 이제 비교할 대상이 고덕국제 신도시가 제일 이제 맞닥뜨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는데, 근생부지 같은 경우가 거의 2,500, 2,600 그 정도 가고요. 그리고 지금 모산 영신지구의 근생부지 같은 경우도 2,700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지금 900만 원대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주산하면 어느 정도로 이제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공사가 가능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텀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면적은 잘 잘라놨고요. 여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필지는 조금 큰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은 1497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땐 평당가는 800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90평대, 100평대 아니면은 뭐 235평대 이 정도 되는데, 200평 정도가 돼야지만 그나마 상가 부분이 임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거야, 사업을 질 거야, 그러면은 적은 평수도 괜찮겠죠. 그런데 내정가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입찰가는 좀 이제 역추산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3차 이전까지 분양했던, 낙찰받았던 그 금액은, 낙찰받았던 그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27%? 120%? 그 정도에서 120%에서 130% 사이에 입찰을 하셔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괜찮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평당가는 1,000만원 정도, 그때 당시에 700만원이나 800만원 선에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1,000만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가 1,000만원이라고 해도 나중에 향후에는 충분히 수익성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괜찮으시고, 지원시설용지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때 이제 분양했던 그 필지 같은 경우에는 손바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양가는 이런 식으로, 내정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밑에도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건폐율은 50%고 용적률은 200%고 층수는 5층까지 질 수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종교시설이 하나가 있어요. 지원시설에 종교시설이 들어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평수가 266.8평 정도 되고요. 여기가, 그리고 이 내정가 대비했을 때 680만원 정도가 돼요. 거의 690만원 정도. 그래서 여기 안에는 종교시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노려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요즘에 종교시설에도 근생이 일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조건이 좀 있겠죠. 종교시설을 입찰할 수 있는 조건, 그거는 이제 따져보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시설 용지를 보여드렸고요. 다음에는
단독 부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단독주택용지. 대출 안 돼요. 여기서 중흥토건 쪽에서 시행 쪽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되고 2년 전매가 묶여요. 2년 전매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하셔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를 보여드리면 이 중에 여기가 이제 대학교 부지인데 여기가 카이스트 연구소가 들어오는 그 단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주대학교가 요번에 거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그 부분인 거고요. 요번에 나온 필지는 요 필지예요. 이 필지인데 1차, 2차, 3차 때 그 필지에 대해서 뭐 계약이 안 된 필지가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 원주민들 필지를 주고 남은 필지들이 요번에 4차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중간. 여기서 어떤 필지가 좋아요 라고 말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지실 때 뭐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건축비가 많이 들겠죠. 옆에 이제 좀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이 아니면 이제 코너 자리를 많이 선호하죠. 코너 자리 아니면 남양바지 이런 식으로 선호를 하니까 누가 봐도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10번하고 6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입찰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 들어오는 수요랑 요 밑에서 들어오는 수요랑 같이 봤을 때 여기 코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거 아니고 다음에 뭐 괜찮은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14번 내지 12번이 되겠죠. 남양바지니까. 그래서 건축하는데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7, 8, 9번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7번 같은 경우가 토지 면적이 작으면서 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축선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는 좀 감하시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내정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4층 이하로 짓는 거고 60에 180인 거고 면적은 요 정도인데 면적이 기본적으로 한 73평대 평균 그 정도 돼요. 69평도 있고 그 다음에 뭐 77평, 78평, 큰 거는 92평 요 정도까지는 있거든요. 그랬을 때 평당가는 내정가 대비 평당가는 한 550만 원 정도 그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점포주택 상황에서 평당가가 5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안 받겠죠, 입찰을.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가 일단 평당가가 1,500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다른 필지 같은 경우는 다른 택지지구 안에 점포주택 필지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로 해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이제 3차까지 분양했던 그 금액은 700만 원이 넘어갔거든요. 1차 때는 700만 원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입찰이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대출 안 돼요. 그리고 2년 전매가 묶였거든요. 금액이 조금 부족하시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3차 때까지도 분양했던 부분들이 대출이 안 되니까 계속 끌고는 가시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자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게 브레인시티 공사하는 현장이에요. 저희가 지금 갔던 현장은 원곡 쪽에서 이충동 송탄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이번에 이 도로가 새로 우회도로가 생긴 거죠. 기존의 도로에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니까 도로들을 다시 개편을 해서 이렇게 개통을 하는데 이것도 아마 임시 도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져놨고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저 부분이 지금 공사가 한참인데 여기가 이제 브레인시티인 거죠. 그리고 펜스를 다 쳐놨고요. 그리고 통행량은 굉장히 많아요. 통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통행량에 따라서 덤프트럭이나 아니면은 뭐 포크레인 이런 중장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운전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도로가 자꾸 뚫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보이시죠? 공사 현장이 지금 한참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는 여기를 사진 하나 넣어드릴게요. 제가 그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치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상업용지가 나오고, 상업용지에서 이충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자리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코롱 하늘채 아파트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이 도로 주변의 땅들이 이제 오른쪽은 브레인시티니까 가능이 안 되고,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거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살 수는 있어요. 그 브레인시티 쪽 안쪽에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살 수는 있는데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지금 왼쪽에 보이죠? 주유소나 아니면은 뭐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큰 대형 음식점들은 들어와 있거든요. 오른쪽은 브랜시티라서 못 들어가는 거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세요. 그래서 토지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토지를 뭐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금액이 상당히 올랐어요. 금액이 상당히 오른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물건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많이들 찾으시는데 매도 물건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토지 갖고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찾는 분도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영상은 마쳐볼게요. 입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돈 있으면 하셔야죠. 돈 있으면 하셔야 되고, 이 금액에 어디서 뭘 점포주택이나 지원시설이나 상업용지 못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 시행할 토지가 없는 거고, 지금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이 정도 가격에, 그리고 입찰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괜찮거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도 선정 잘 하시고, 위치 선정 잘 하시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점포주택이지만 이 금액에 얼마나 입찰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작아요. 할 수 있는 게 대출 부분 충분히 알아보고 오시고요. 이거 전매 제한 걸린 거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 이 부분들이 제가 뭐 어느 필지가 괜찮아요 라고 해서 그 필지를, 아까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필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률은 셀 거예요. 경쟁률은 세고 입찰 금액을 너무 터무니없이 쓰시면은 나중에 건물 지실 때나 아니면은 전매하실 때, 전매가 2년이 묶였다고 말씀드렸죠. 이 땅을 파실 때 조금 버거운 감이 없잖아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밑에서부터 역주산해서 계획하시는 상황이 되셔야 될 것 같고,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한번 검토해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죠? 도움 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전화 주시는데 새벽엔 주지 마시고요. 9시 반 이후에, 아침에 9시 반 이후에 7시 사이에 전화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네이버 밴드 부동산 다이어리 클릭하시면 이제 제가 이제 승인을 내드리는데, 전화번호는 제가 이제 물건이나 이런 거 활용할 그 정도만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쪽에다 뿌리지 않으니까 그거 이제 감해 주시고, 부동산 다이어리 밴드에 가입해 주시고요.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